오늘 읽었던 레위기 15장의 말씀은 유출증에 의해 몸이 부정하게 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몸에서 피와 정액 그리고 어떤 분비물이 나오게 될 때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유출병 혹은 유출증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에서 어떤 액체가 나오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므로 침이나 콧물 그리고 땀과 같은 피부의 분비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상처를 입어 나오는 피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피는 곧 생명으로 간주되고 정액 또한 생명의 씨앗으로 또 생명의 액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남성 성기의 유출은 비뇨기 질환에 의한 분비물인데 고대인들은 정액이 썩어서 유출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액체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생명의 소실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부정한 상태를 만듭니다. 남성의 유출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만성 유출과 정액의 설정입니다. 만성 유출의 증상은 이상한 분비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증상입니다. 현대의 의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것을 임질과 같은 성병의 증상이라고 이해합니다. 이 만성 질환은 자주 성기를 막아 배뇨를 원활치 못하게 하는 증상을 수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치료가 되거나 또 유출이 멈추게 되면 그날부터 7일의 자연 정화 기간을 지킨 뒤에 그날 옷을 빨고 목욕을 하면 깨끗하게 됩니다. 또 8일째 되는 날 그는 성소에 비둘기 2마리를 들고 올라갑니다.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바쳐집니다. 아마 이것은 나병과 달리 아주 심각한 부정결은 아니었기 때문에 비둘기 제사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비둘기지만 역시 속죄제의 짐승이 제단 곁에 피를 흘리며 바쳐지는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그의 부정한 상태가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성기에서 정액이 유출되는 경우도 부정결을 유발합니다. 이것은 앞의 만성 유출과 달리 하루만 부정케 되는 가장 경미한 수준의 부정결의 문제입니다. 정액 유출의 예로 2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간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로 인한 것이고 두 번째는 몽정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설정이 되었든지 그날 옷을 빨고 목욕을 한 뒤 저녁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이후 곧바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됩니다. 부부 관계의 경우 아내도 설정으로 인해 부정이 옮아 그녀도 함께 동일한 정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연 정화 기간은 단지 하루에 불과한 경미한 부정결의 문제이므로 성소를 더럽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조치는 불필요했습니다. 또 여성의 자궁 출혈은 마찬가지로 그녀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것 또한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하나는 매달 생리적 현상으로 찾아오는 월경과 다른 하나는 비정상적으로 계속되는 자궁의 출혈입니다. 월경이 찾아오면 여자는 7일간 격리되어 부정한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이 기간은 대략 여성의 평균적인 월경 기간과 일치합니다. 이때 성소에 올라가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7일의 자연 정화 기간이 요구되는 부정결의 문제 중에 성소의 제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이것이 유일합니다. 원칙적으로 부정한 기간이 7일 이상 지속이 되면 심각한 부정결로서 성소를 오염시켰기에 마지막 정화 절차로 거기에 속죄제와 번제를 들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성의 월경은 한 달에 한 차례, 말하자면 자주, 그리고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에 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덜 심각하게 간주되어 제사 절차가 면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만성 자궁 출혈은 남성의 만성 유출처럼 매우 심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성의 생리가 7일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이것은 비정상적인 출혈입니다. 또한 다른 원인에 의해 자궁에서 출혈이 시작되어 오래도록 지속되는
만성 자궁 출혈 질환입니다. 만약 이 병이 치료되어 어느 날 출혈이 멈추게 되면 그날부터 7일간의 자연정화 기간을 준수하게 됩니다. 또 다른 절차와 마찬가지로 7일째 되는 날 목욕을 하고 옷 세탁을 한 뒤 해가 지면 정결케 됩니다. 이 경우에도 목욕과 옷 세탁이 본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화 절차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생리와 달리 이것은 매우 부정한 상태로 성소에 감염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녀는 8일째에 반드시 비둘기 2마리를 들고 성소에 올라가 속죄제와 번제를 바쳐야 합니다. 이 점에서 이러한 사례는 남자의 만성 유출과 동급의 부정결의 문제입니다. 레위기 15장은 이 두 문제를 의도적으로 가장 첫 번째와 맨 마지막에 배치하고 아래 등급들을 가운데 배치하는 교차 구조의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등급이 남자의 설정과 여자의 월경은 후자의 자연정화 기간이 7일로서 훨씬 길기는 했어도 둘 다 성소의 제사가 요구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만성 자궁 출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면 어떻게 조치를 했을까요? 이러한 극단적인 사례는 레위기에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남자의 만성 유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의 비뇨기 질환의 유출이 멈추지 않는다면 가족과 언약 공동체는 그를 어떻게 했을까요? 레위기 15장의 유출증 규례는 이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해보자면 만성 자궁 출혈과 만성 유출증을 겪는 여성과 남성은 오랜 격리 기간을 지낸 뒤에 결국 집 밖으로 나가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 큰 어려움과 고통이 따랐을 것입니다. 가족들과 식사도 같이 하지 못하고 어떠한 접촉도 금지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살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환자 본인들이 스스로 가족과의 격리와 결별을 선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5장 2절에서 암시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어떤 주석가는 이것을 레위기 15장의 유출증 규례와 모순되는 다른 자료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5장에는 유출증을 추방하라는 지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 민수기의 사례는 남성과 여성의 유출이 멈추지 않는 사례로 보아야 합니다. 결국 멈추지 않는 만성 유출은 나병 환자와 그리고 송장과 동급의 무서운 부정결로 간주되어 진 밖으로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정결법에 관한 내용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정결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본질적인 취지는 율법을 통해서 계승이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거룩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과는 구별된 정결한 삶을 살아가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은혜를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작정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기도하며 소원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누리며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아픈 성도님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아픔으로 인해 힘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치유의 손길을 얹으사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